추워. 1월 이맘때만 되면 이렇게 속옷을 입어도 춥단 말이지. 어디 몸 좀 녹일 데가 없을까? 소환아, 많이 춥지? 여기 우리 집으로 와. 진짜? 고마워. 이거 마셔. 몸 따뜻하게 녹여주는 차야. 우와, 너 진짜 착하구나. 근데 넌 이름이 뭐야? 난 대안이라고 해. 소환이 너가 너무 추워하길래 좀 덜 추운 우리 집에서 몸 좀 녹이고 가. 고마워. 태안이, 넌 진짜 마음씨도 따뜻하구나. 자,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오늘은 바로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하늘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입니다. 절기라는 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계절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6회 동안 절기의 이야기를 나눌 저희의 이름도 하늘과 태양입니다. 하늘쌤? 네. 그럼 이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 일기 작성, 절기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르신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속으로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네모읍에 살고 있어요. 혹시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네모구 동그라미 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달력과 일기를 함께 보며 작성을 해볼게요. 달력을 보고 1월의 일정을 작성해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뒷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1월의 중요한 일정은 어머니의 생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어르신들도 다 작성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작성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적은 날은 어머니 생신인데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 추운 날이셔서 앞으로는 특히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태양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진 효녀시네요. 뭘 또 그렇게. 네, 이렇게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셨다면 이제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계획한 일정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네모 빈칸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봅시다. 예를 들어 1월 9일에 병원 예약이 있었는데 진료를 잘 받고 오셨다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때의 감정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얼굴 표정 일러스트에 표시를 해 보실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실게요. 네,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가 디너쇼를 한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다녀왔어요. 근데 정말 어머니가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표정에 이렇게 하트가 뿅뿅뿅. 와, 저도 어머니 모시고 한번 꼭 콘서트에 다녀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1월의 절기를 배우고 그리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쌤, 그럼 저희가 오늘 배울 1월의 절기 2개 무엇일까요?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추워. 정말 너무 춥네요. 태양쌤, 혹시 1월에 어떤 절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1월에 속한 소환과 대안입니다. 24절기 중에서는 가장 추운 절기이기도 하고요. 아, 소환과 대안. 소환과 대안은 가장 추운 겨울인 1월에 속한 절기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월 절기 중에 첫 번째인 소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쌤, 소환은 왜 이름이 소환인 건가요? 네, 소환은 말 그대로 작은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1월의 절기입니다. 올해 소환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에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날짜가 매년 달라지나요? 네, 24절기는 1년을 24등분 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매년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소환은 그리고 절기 중에서는 23번째 절기이고 작은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겨울 중에서는 가장 추운 때를 말합니다. 가장 추운 때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때가 되면 땔감들을 모아서 혹한에 대비하거나 먹을거리 등을 집안에 배치해 두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환이 대안집에 몸을 녹이러 간다. 이 속담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소환 추위는 꾸어다라고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뭐 추위를 뭐 꾸어온다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속담은 그전에는 그다지 춥지 않다가도 소환 때가 되면 마치 추위를 꺼온 것처럼 많이 추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소환이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소환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1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이번에도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소환이 너무 추워해서 누구의 집으로 몸을 녹이러 갔었죠? 소환이 마음씨도 따뜻한 대안. 대안 집에 갔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대안입니다. 하늘쌤, 네. 그럼 대안은 이름처럼 큰 추위,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대안은 절기 중에서 24번째 절기이고요.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환보다는 조금 덜 추운 때입니다. 네, 올해 대안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에 나와 있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환은 가장 추운 때, 그리고 대안은 소환보다는 덜 추운 때라고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안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신구간이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신구간이요? 네. 신구간은 사람이 사는 지상에 하늘의 신들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사를 하거나 뭐 집안 손질을 하거나 집안 행사를 해도 별 탈이 없다라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기간에 실제로 이사들도 많이 하겠네요. 네. 그럼 대안과 관련된 속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속담은 대안 끝에 양춘이 있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대안이라는 큰 추위의 고비만 넘기면 곧 따뜻한 봄이 올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와, 참 좋은 뜻이네요. 꼭 기억해두면 좋을 명언 같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대안이 어떤 절기인지 잘 기억해주세요. 어머. 이거 제 뱃속에서 난 소리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아주 살짝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절기 때에도 주로 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는 1월에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네, 이 소환과 대안이 속한 1월에는 주로 쌀밥과 골동반이라고 불리는 비빔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쌀밥과 골동반을 1월에 주로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쌀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쌀에서 따뜻한 기운을 얻어서 음양의 조화를 지니기 위해서 주로 1월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동반이라고 불리는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은 밥이나 이렇게 반찬들을 같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묵은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 1월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월에 주로 먹는 음식인 쌀밥과 골동반이라 불리는 비빔밥도 잘 기억해 주세요. 저도 오늘 저녁 메뉴는 비빔밥으로 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소환과 대안에 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배웠던 앞의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나눈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장에 한번 적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늘쌤, 갑자기 절기를 배우다 말고 왜 색칠 활동을 하는 거죠? 색칠 활동은 우리가 1월의 절기인 소환과 대안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이라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네, 화면으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을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환은 몇 월 며칠인가요? 소환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대안은 몇 월 며칠인가요? 대안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땡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땡땡 끝에 양춘이 있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23번째 절기로 가장 추울 때 혹한에 대비하여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24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집안 손질과 행사를 해도 탈이 없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1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10초 후에 정답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추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맞습니다. 오늘은 1월의 절기인 소환과 대안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월의 절기인 소환과 대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늘쌤, 다음 시간엔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2월 편이고요. 입춘과 우수에 대한 절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추나추동 다이어리 매일매일 활용을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